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베타 해시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베타 제로, 베타 원, 그렇죠. 베타 제로 헷, 베타 원 헷, 베타 투 헷. 요 세기 개수 세 개를 동시에 구해주는 요걸 하나 이 벡터, 자, 요 베타 해시라는 것을 구하면 이 벡터를 구하게 되면 이 값 세 개가 동시에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걸 구할 때도 공식은 똑같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 그러면 요렇게 세 개짜리에서는 자, 달라지는 게 이제 x가 달라지죠. 그렇죠? x가 우리가 1 아까 x1에서 이제 1x11 자, 여기 하나가 더 늘어나죠. 하나 x에 21 i 대신에 1이 들어가면 요 자리가 x11, x21이 되죠. 자, 1 i 대신에 이제 2가 들어가면 1, 2, 2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요게 x에 1n, x에 2n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 외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식은 자, 이 y1, y2, yn까지를 y라고 하고 자, 요 행렬 x에다가 우리가 베타 0, 베타 1, 베타 2를 표시하는 요 베타를 우리가 곱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엡실론 포함하면 그 모양이 똑같죠. 단순 해기 모형이나 이 하나 늘어난 다중 해기 모형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기 개수를 추정하라고 굳이 우리가 그쵸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린 여기에서 이제 XTX 인버스 XTX를 우리가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럼 요것은 어떻게 한다? XTX라고 하는 것은 자, 요 놈의 전치를 적으라면 1, 자, X11, X12, X21, 자, 1, X, 그쵸? 1, 2, X22.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1, X, 자, 1N, X2N. 이렇게 되어지겠죠. 요 놈에다가 이제 우리는 1, X11, X21, 1, X12, X22. 자, 1, X1N, X2N.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요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실제 문제적인 게 다 숫자로 주어지겠죠.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우리는 1을, 그쵸. 1씩 n개짜리 1을 서로, 그쵸. 순서대로 곱해서 더하는 게 요게 n이 되겠죠, n. 그럼 요 놈 곱하기 요 놈은 이제, 자, summation xi. 자, 첫 번째 자료들이, x값 자료들이 합이 되겠죠. 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 두 번째 x, 자, 요게 살짝 x1i. 요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자, 다시 한번. 요렇게 곱한 것은 두 번째 x 관찰값들의 합이니까 summation x2i라고 우리는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곱한 것은 당연히 요게 대칭 행렬이니까 요 값이 요 놈이 되면 요 자리도 반드시 그쵸? 요게 와야 되고 요 놈의 대칭값이 요거니까 요 자리는 우리가 안 보고도 요게 x2i, summation x2i가 되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 어쨌든 간에 2열을 곱한 값은 이제 첫 번째 x 자료들의 제곱이 아니니까 요것의 제곱의 합이 오겠죠. 자, x1i의 제곱의 합. 그 다음 요놈 곱한 것은 첫 번째 자료와 첫 번째 x 관찰값과 두 번째 x 관찰값들의 곱의 합이니까 summation x의 1i, x의 2i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대칭 요 자리는 무조건 요겨 봐야죠. summation 요 값이 1i, x, 자, summation x1i, 2i 이렇게 올 거고 그리고 이제 요놈하고 요놈은 x의 관찰값 두 번째 자료의 각각의 제곱의 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summation x2i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x의 지금 t하고 y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x의 t가 우리가 1, 자, 여기 나와 있죠. 1, x11, x21, 1, x12, x의 22, 1, x의 1n, x의 2n. 요놈에다가 y1, y2, 자, yn까지 요거를 곱한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요것은 이제
자, 이거 좀 복잡하니까 자, 요렇게 자, 해놓고 우리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요렇게로 곱한 것은 결국 y 값들이 합이 되어 지나갈 수 있고, 요것은 우리가 두 번째는 요렇게 곱하면 x의 첫 번째 자료인 x1i에다가 yi를 곱해서 합한 거고, 그리고 요렇게 곱한 것은 x의 두 번째 자료 관찰 값들과 y 값들이 곱이 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다중해기 모형에서 우리가 베타 햇을 구한다는 것은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 자, 베타 투 햇을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자, 지금 우리가 구한 xtx의 역행렬을 가져오는 게 요 놈을 이제 요 놈의 역행렬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면, 자, n, 자, 서메이션, 자, x1i, 여기 서메이션, 자, x2i, 자, 여기는 서메이션 x, 자, 1i, 그 다음은 서메이션 x1i의 제곱, 그 다음 서메이션 x1i, x2i, x1i 곱하기 2i, 그 다음 서메이션 x2i, 자, 그리고 서메이션 x1i, x2i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메이션 x2i의 전체 제곱, 요 놈의 우리가 역행렬에다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구한 요걸 우리가 곱하면 되겠죠. 요게 지금 xty니까, 그래서 서메이션 yi, 서메이션 x1i yi, 서메이션 x2i yi, 자, 요렇게 우리가 지금 요렇게 구한 것이 뭐가 된다? 베타 햇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실제 이제 자료값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이 값들이 전부 다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물론 이 상태에서 이걸 역행렬을 실제로 여러분이 실행을 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계산하면 우리가 대수적인 베타 제로의 공식, 대수적인 베타 원햇 공식, 베타 투의 공식이 나오겠지만, 이 문자를 가지고 요놈의 역행렬을 구해서 알아본다는 것은 바보죠, 그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실제 이제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런 값들이 다 숫자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요 추정량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단순 해기 모형이든 다중 해기 모형이든 어떤 행태로 주어지라도 데이터만 주어지면 우리는 이와 같은 숫자들을 계산해 가지고 요놈의 역행렬에다가 이와 같은 숫자 값들을 계산해 가지고 행렬을 곱하게 되면 베타 제로햇, 베타 원햇, 베타 투햇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죠. 요 행렬로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을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 모형이든 다중 모형이든 어떤 쪽이든 다, 그렇죠? 요것만 기억하면 다 계산을 할 수 있다. 굳이 이제 이 복잡한 공식을 우리가 또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요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우리가 베타 제로 햇과, 자, 베타 원 햇, 자, 요 놈을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와 같은 것들이, 자, 불편 추정량임을 우리가 대수적으로 보였는데, 그럼 행렬로는 이 불편 추정량임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자, 요것도 우리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죠. 우리가, 자, 단순 해기 모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베타 햇을 우리가, 자,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을 우리가 요렇게 이제 베타 햇이라고 두게 되면 우리는 요 베타 햇의 기대값이 지금 요 베타 햇의 기대값이 베타라는 사실을 보면 되죠. 우리가 요 놈의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요 놈의 기대값이 베타 제로 햇의 기대값이 베타 제로이고 베타 원 햇의 기대값이 지금 베타 원이라는 사실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베타가 지금 베타 제로, 베타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베타의 기대값이 요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이면 되겠죠. 베타에서 기대값이
베타는 사실. 그러면 요놈의 기대값이 요놈이고 요놈의 기대값이 요놈이니까 요놈이 각각 불편 추정량임을 보이는 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베타 햇의 기대값이라는 거 했을 때에 이 베타 햇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 또 구해놨죠. xt, x의 인버스. 자, xt, 자, y. 요놈의 기대값이죠. 그러면 이제 요 기대값의 요것은 요 부분하고 x하고 상관없고 y만 그쵸 확률 벡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확률 벡터가 아닌 이것들은 그대로 끄집어내버리고 요 확률 벡터인 요 y에만 요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적용을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하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y의 이 확률 벡터 y의 기대치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우리 아까 이 y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자 x 베타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우리 한다겠죠. 그러면 요것도 우리가 여기에서도 요것은 확률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x 베타는 그대로 나오고 요 엡실론만 확률 벡터이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엡실론을 나타내는 요 확률 벡터의 기대값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가? 자, 요것은 우리가 자, 요 엡실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뭐죠, 이게? 이게 엡실론 1, 엡실론 2에서 이게 뭐죠? 엡실론 n까지를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오차 항들의 기대값은 다 0이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다? 0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요게 지금 그쵸? 0벡터이기 때문에 결국 요것은 x 베타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지금 x 베타를 도입을 하게 되면 자 xt, x의 인버스에다가 xt에다가 요 자리에 x 베타를 도입하니까 지금 요 놈하고 요 놈은 서로 역행렬 관계 있죠. 그러니까 xt, x의 인버스하고 xt, x가 만나면 요거 두 개 만나면 이게 항등 행렬이 되어버리죠. 남는 것은 뭐다? 요 베타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베타 햇의 기대치는 베타다 이 말은 이 베타 햇이라는 이 확률 벡터는 일종의 불편 추정량이 알 수 있죠. 즉, 요놈의 기대치가 요놈이라는 것은 요놈의 기대치가 요놈이고 요놈의 기대치가 요놈이기 때문에 결국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은 불편 추정량임을 우리가 또 행렬을 통해서 역시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중 모형이 되어져 가지고 베타 제로 햇, 베타 원 햇, 자 베타 2의 수로 이렇게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요 값이 베타 제로, 지금 베타 1, 베타 2가 되어지겠죠. 그래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추가되겠죠. 자 베타 제로 햇, 베타 1 햇, 베타 2의 순 불편 추정량이 보이랄 때도 결과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렬로 접근했을 때, 행렬로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을 우리가 이렇게 구했을 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단순이든 단순 모형이든 다중 모형이든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긴 시간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행 대수학적인 기초가 잘 되어 있는 학생 계통은 큰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주로 경제를 전공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들이 전혀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로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이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최소 자성 추정량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아마도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좀 미주알, 고주알, 그쵸?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르는 내용, 모르고 그쵸? 지나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명해 봤는데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음 시간 하는 내용도 빨리빨리 여러분 진도를 그쵸? 강의 내용을 패스하고 지나가셔도 되고 모르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된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